보시죠. 말문제 평가책. 자, 여러분들 우리 저번에 했었는데 어저께인가? 어저께 했었는데 우리 세법은 미실현된 이익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평가 이익이든 평가 손실이든 원칙 인정하지 않아요. 항상 세법 명확해야 돼요. 세급을 거두려면 명확해야 돼. 알죠? 그래서 원칙은 불인정인데요. 네, 외우셔야 돼. 이거 1번은 말문제 대비, 2번은 세무 실기 대비. 우리 시험에 단기매매증권 잘 내거든. 단기매매증권. 자, 보시죠. 뭐냐면 자, 우리 원칙적으로 자산의 평가 이익 있죠. 또는 평가 손실. 여기서 입금 쪽이니까 평가 이익. 평가 이익은 원칙적으로 입금 불산이익이에요. 입금 불산이익. 이게 뭐죠?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평가 증이 평가 이익이라는 뜻이에요. 평가 증 인정하지 않아요. 자, 근데 예외로 요거 위에 있는 건 말문제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보험법 있죠. 보험법 같은 경우에는 자산을 기말의 시가로 평가하게 돼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세무 2급까지는 감가상각만 했지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을 시가로 평가하는 거 안 보셨을걸요? 전부 다 감가상각만 했죠, 여러분들. 시가로 평가하는 거 안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법률에 따라서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으로 보험법 이쪽 금융업법 그쪽이에요. 이때는 우리가 시가로 담보를 시가로 평가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 이익을 우리가 세법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법률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법하고 법은 동일하죠. 그러다 보니까 법률에 다른 법률이란 얘기예요. 다른 법률에 의해서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을 시가로 평가하면 법률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입금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맞죠? 얘 빼고 안 돼요. 이렇게. 그래서 위는 말문제. 자, 그러면 세무조정 해볼게요. 세무조정. 자, 그럼 법률상 회사가 자산을 100만큼 늘렸대요. 100만큼 늘리고 그만큼 평가 이익 수익 잡았대요, 여러분들. 그럼 세법도 이거 입금이니까 인정하겠다라는 거죠, 이거. 위에 있는 거 그대로 해석하면. 그럼 세무조정 없으니까 얘는 말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말문제. 예. 하지만 요 아래는 세무조정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시험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줘요. 자, 어떻게 주냐면 이 분계는 단기매매증권 평가가 100원 는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개정 과목인데 차변에 단기매매증권에 자산 늘린 거고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이라는 수익 잡은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이거는 법률에 따른 게 아니라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평가 이익 잡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법은 닥쳐. 평가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세무조정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겠죠, 당연히. 자, 일단 눈으로 봐도 뭐가 나올까요? 장부는 수익 100, 세법은 수익 0. 어떻게 할까요? 여기만 따지면. 그렇죠. 입금 불산이 되세요? 세법상 수익에서 빼. 되셨죠? 그래서 입금 불산임 나와요. 그 다음에 소득 처분은 그렇죠. 마이너스 유보. 세법이 장부는 자산 100 늘렸죠. 근데 세법은 자산이 0이잖아요. 늘리면 안 되니까 0. 그러니까 세법이 자산이 줄어야죠. 주니까 마이너스 유보. 그래서 입금 불산이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서 회사가 단기매매증권에 대해서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처리했다라고 하면 무조건 입금 불산이 마이너스 유보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면 머리 아프죠? 방금 우리 자산이 많다, 적다 이렇게 판단했었잖아요. 근데 어차피 딱 봐도 자산의 차이 나요. 나는데 차감 중이잖아요. 바로 마이너스 유보하고 끝내시면 돼요, 여러분들. 아시죠? 이게 제일 빨라요. 그렇죠? 보시면 아시겠죠? 아, 이게 더 빠르네. 차라리 머리로 계속 하는 것보다. 물론 연습하실 때는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차감 조정인데 자산의 차이니까 마이너스 유보하고 나오시는 거 실제 시험장에서는 나중에.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건 부가가치세. 여러분, 법인세가 어려운 이유가 이제 부가가치세도 나와요, 같이. 자, 보시죠.
자, 지금은 입금 쪽이니까 매출세액 보지만 전 여기에서 매입세까지 다 하겠습니다. 여기는 집중 좀 빡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실기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6점짜리로 할 실기. 특히 매입세 가지고 잘 내요. 자, 보시죠. 자, 주인공은 갑입니다. 갑. 자, 갑인데, 여기. 자, 갑이요. A한테 5월 7일 날 물건을 100원 주고 샀대요. 그래서 좀 갑 기준으로 보세요. 알죠? 100원 주고 샀고요. 그러면 A가 과세사업자라고 하면 갑은 A한테 얼마까지 줘야 돼요? 그렇죠? 100원에 부가가치 10원도 같이 줘야죠. 그러면 이 10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매입세액이다라고 하죠, 여러분들? 동의되시죠? 자, 매입세액이다라고 하고요. 자, 근데 우리가 요 값이 업무와 관련돼 있고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가 아니라고 가정하면 이 10원을 나중에 7월 25일 날 낼 세금에서 빼주죠. 맞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매입세액 공제다라고 부를 거예요. 요 10원을 매입세액 공제. 여기가 되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갑이요. 갑이 이제 소비자한테 파는 거예요. 자, 소비자한테 6월 7일 날 300원에 물건을 팔았대요. 그럼 소비자한테 300원만 걷어요? 아니죠. 부가가치세 30원도 걷어야 되겠죠. 그래서 30원을 걷어요. 그럼 이 30원은 갑에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매출세액이다라고 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갑은 30원 내고 10원 돌려받는 게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지만 그냥 20원 내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회계 처리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세무조정 일단 회계도 해야 되고 세법도 해야 되니까. 자, 보시면 자기요. 자, 그럼 우리가 갑이 매입한 게 상품이라고 가정. 갑이 5월 7일 날 매입한 게 상품이라고 가정. 알죠? 그럼 현금 110원 나갔어요. 근데 상품이 110원이에요? 아니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우리가 이 10원은 나중에 내 세금에서 빼주니까 이 물건은 100원 주고 산 거예요, 그냥.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계 끊으실 때 차변에 매입세 공제되면 부가세 대금 들걸요? 맞죠? 그리고 나머지만 상품이나 아마 여러분들이 건물로 잡힐 거예요. 되시겠어요, 이거? 이 분께 이상하지 않으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이 긴가민가 하는 표정 지으시면 다시 해야 돼요, 항상. 자, 그 다음에 6월 7일 날. 자, 이게 판 게 제품이다라고 가정. 그러면 실제로 소비자한테 330원 받았어요. 근데 매출은 330원 못 잡죠. 왜냐면 30원은 부채지? 내가 먹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대변에 제품 매출이라는 건 300원만 잡고요. 맞죠? 그 다음에 요거는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부채 잡죠. 매출세액만큼은요. 자, 이거 당연한 소리인데 뭐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매입세 공제 있죠. 매입세 공제는 송금 불산입 항목이다라고 불러요. 매입세 공제는. 여러분들 자, 조심하실게요. 자,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손금 불산입 항목이랑 송금 불산입은 다른 용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송금 불산입 항목은 비용이 돼서는 안 되는 항목을 말이에요. 그렇죠? 비용이 그러니까 송금 불산입은 무조건 송금 불산입 세무 조정을 하세요라는 뜻이고 앞으로 제가 항목이라는 건 그게 돼서는 안 되는 거. 송금이 돼서는 안 되는 항목 그 말이에요. 근데 회사가 송금 이렇게 처리했어요. 그럼 세무조정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만약에 손금 불산입 이렇게 하면 그건 송금 불산입 세무조정 꼭 해야 된다는 뜻이고. 조선말 이해되시겠어요? 조선말? 그래서 앞으로 항목이라고 하면 걔가 어떻게 돼야 되는 항목, 그 사항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사항대로 해서 세무조정 없는 거고. 아셨죠? 그래서 자, 송금불산 항목. 자, 얘를 여러분들이 왜 헷갈려 하시냐면 지금 제가 자산으로 해서 헷갈릴 거예요. 자산으로 해서. 맞죠?
그래서 이걸 아예 뭐로 볼 거냐면 이 값이 110원 준 게 종업원 회식하느라고 지출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종업원 회식이요? 그럼 종업원 회식이면 여기 상품이 아니라 뭐가 적혀요? 복리후생비 적히죠? 근데 복리후생비가 110원 적혀요? 100원만 적혀요? 100원만 적히잖아요. 부가세 대입금 10원 적히잖아요. 매입세 공제 받으니까. 그럼 이 10원은 요건 복리후생비 비용이지만 얘는 비용 아니잖아요. 그래서 송금불산 항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자 주의하시라. 이건 중요해요. 근데 거꾸로 매입세 불공제 있죠, 여러분들. 자 뒤에가 살 거예요. 또 매입세 불공제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원칙은 손금이에요. 자, 왜 손금인지 사례 들어볼게요. 자, 만약에, 자, 보실게요. 만약에 이 값이 A한테 110원 줬죠? 요게 접대하면서 준 거라고 가정. 접대하면서 준 거라고 가정. 그럼 이때 우리가 분계 이렇게 끊기죠? 현금 110원. 그 다음에 차변에 접대비 이렇게 적히잖아요, 여러분들. 접대비 얼마 적혀요? 110원. 그렇죠. 10원 못 빼니까 나는 110원 부담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 그럼 비교해보세요. 위는 비용 100원이지 여긴 110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입세 불공제가 되면 그만큼 나중에 내 세금에서 못 빼니까 내가 부담한 거 맞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송금 항목이다라고 불러요. 매입세 불공제는 원칙이. 다만 예외. 예외는 뒤에가 살게요. 예외는 뭐냐면 만약에 내가 매입세 불공제가 되는 사유가 세금 계산서 안 받았대요. 일단 세금에서 안 받으면 우리 매입세 불공제죠? 그 다음에 내가 뭘 안 적었냐면 우리 필요적 기재사항부랑 사업자 등록번호 안 적었대. 매입자가. 그럼 불공제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거죠. 그럼 세법상 의무를 위반해서 불공제면 법인세에서도 그 효과를 유지해야 된다면 제재 효과를. 그래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예외적으로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불공제는 법인세도 송금 불산입 항목이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취지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 뒤에가 설명 다시 할게요. 그래서 일단 기억하셔야 될 게 매입세 불공제는 당연히 송금 불산입 항목이에요. 죄송해요. 매입세 공제는 송금 불산입 항목. 근데 매입세 불공제는 송금 항목이 맞아요. 그렇죠? 요거 보고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 보고. 자, 그럼 우리가 부가세 예수금은 요건 입금 불산입 항목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입금, 아이고, 죄송해요. 그래서 만약에 얘는 송금 불산입 항목인데 회사가 비용으로 계상했대요. 장부에. 저는 또라이 나와요, 시험에서요. 그럼 장부에 비용 계상했다라는 건 회사는 이렇게 처리한 거죠. 회사는 어떻게 처리를 한 거냐면 이렇게 처리한 거예요. 5월 7일 날 차변에 복리후생비 110원 현금 110원 이렇게 처리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회사가 비용 처리했다라는 건. 되세요? 그러면 장부상 비용은 110 적었죠? 근데 세법은 비용이 100원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송금 불산입해야 되는 거예요. 세법상 비용에서 10원 빼라. 이해되세요? 그리고 여러분 부가세 대급금 자산이라고 분명히 배우셨죠? 자산. 그러면 자산의 차이인데 송금 불산이 가산주신 반입 유보가 나와야 돼요. 또는 세법이 자산이 많잖아요. 차변이니까. 그렇죠? 자산이 많으니까 플러스 유보다라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암기해 주셔야 돼 이거. 오케이? 어려운 말씀해 주셔야 되죠. 한 번만 더. 자, 뭐냐면 회사가 만약에 이렇게 매입세 공제가 되는 애 있죠? 매입세 공제가 되는 놈까지도 비용 처리했대요. 시험에는 이런 애를 줘요. 세무조절을 하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사장에서 배우세요. 그럼 회사가 복리후생비를 원래 100원 잡았는데 110원 잡았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근데 여기 세법은
자, 세법은 이렇게, 이게 장부요. 요게 부. 근데 세법은 현금 110원 나갔죠. 이 중에서 우리가 10원은 매입세 공제해 주겠다라는 건 나중에 낼 세금에서 10원은 빼주겠다라는 거니까 난 100원만 실제로 부담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차변에 복리후생비는 100원 이렇게 적히고 나머지는 나 매입세 공제 받을 거니까 부가세 대금이란 자산 잡히잖아요. 이렇게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이걸 바로 세무조 해보시는 거예요. 장부 비용 110, 세법은 비용 100. 세법상 비용에서 빼야 되니까 송금 불산임. 맞죠?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금은 자산인데 차변이니까 증가해요. 그럼 세법이 자산이 더 많죠. 자산이 많으니까 유보. 맞죠? 근데 어차피 가산조정이니까 자산의 차이면 유보 이렇게. 이해되시겠어요? 요 말이에요, 요 말. 자, 그다음에 마지막 요거 하고 쉴게요. 자, 그럼 당연히 부가세 예수금도 입금 불산입 항목이에요. 수익 아닌 항목. 그러니까 회사가 수익 처리 안 하면 세무조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얘는 시험에서 입금 불산입 항목 요것만 내지 세무조는 낸 적 없어요. 요것만 기억. 알죠? 자, 10분 쉬었다가 우리 그 마지막 교시 때는 아마 실기할 수 있을 거예요. 실기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들. 좀 구슬리고 있잖아요. 엄마가 이번에 밥 줄 테니까 제발 울지 마요. 똑같죠. 자, 10분 쉬셨다가요. 우리 4시 5분에 4교시 할게요. 10분 쉬시죠.